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틀 전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필습을 당했죠.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도 일종의 암살을 기도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 총리였던 아베 암살 사건과 이재명 대표 암살 기도 사건을 좀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표는 야당 당대표죠. 일본의 아베는 여당, 자민당, 지민토라고 합니다. 지민토. 여당을 요토라고 하고요. 야당을 야토라고 합니다. 테러를 당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 진영이고요. 아베는 뭐 우리가 너무나도 당해봐서 잘 알죠. 극우, 일본의 극우죠. 그리고 범인의 성향을 보면요. 아베를 죽인 사람은 41살에 전직 군인. 일본에서는 군인이라는 말보다는 자위대, 지에타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해상자위대, 카이조 지에타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사람은 전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젠쇼크, 공무원, 공무원을 공무원이라고 하다. 공무원. 아베를 죽인 사람은 무직인 상태였고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고, 이재명 대표를 해한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인데 뭐 이 사람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뭐 월세를 몇 달 동안 밀렸다고 하죠. 그리고 대충 조사한 바로는 아베를 죽인 사람은 통일교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아베와 아베 그 집안이 통일교와 뭔가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감이 컸다. 자기 엄마가 통일교에 너무 기부를 많이 했다. 뭐 그런 기사를 저는 읽었는데,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사람은 태극기 부대 활동도 했고 국민의힘 당적을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재명 대표를 해하기 위해서 최근에 민주당으로 위장 가입을 했다. 그런 게 나오고 있죠. 지금 아베를 죽인 사람은 사제 권총을 만들어서 선거 유세장에서 행동에 옮겼는데, 그 김성진인가요? 이 사람은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2023년에 민주당에 위장 가입을 하고 흉기를 썼죠. 칼을 사용해서 목을 찔렀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총으로 사람 죽이는 거하고 칼로 사람 찔러 죽이는 거하고는 다르죠. 극악무도하다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아베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마도 아베를 싫어하고 그 새끼 일본 극우 새끼 하는 욕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죽었구나, 나쁜 짓 하더니 그렇게 죽다니 그래도 좀 안 됐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아베 걔 참 잘 죽었다 이런 말은 안 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처음엔 뭐 조작이다, 민주당 당내 불만에 의해서 집안 싸움이다, 칼이 아니라 나무젓가락이다, 찔린 상처가 아니고 베인 상처다, 자작극이다, 왜 헬기를 타고 오냐, 이런 식으로 흠집내기를 언론에서 처음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비열하고 악랄하고 질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뭐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이런 거 과거의 사건의 경험으로 보면, 과거 한나라당, 국민의힘 이놈들의 대응 방식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좀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한테는 뭐 시체팔이 한다. 그리고 유족들이 농성하는 광화문 시위 현장에서는 단식하고 있는데 거기 옆에서 피자 처먹고, 그리고 이태원 유족들한테도 비슷한 것들을 했죠. 사실 우리나라의 보수는 보수라는 좋은 말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놈들인데, 이 우리나라의 보수, 지금의 집권 여당의 뿌리를 보면, 그러니까 일본에 해방이 되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권했던 우리나라의 보수 기득권 세력은 그 기반이 대체적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또는 친미 추종자, 그 다음에는 군사정권에 빌붙어 살던 놈들, 이런 놈들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승만, 박정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게 이명박 때부터 그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광주학살의 주범인 전두환, 이놈은 천수를 누리고 죽었는데 노태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놈들의 후예가 지금의 국민의 힘이라는 거를 이미 나이 든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위해를 가한 이런 세대, 반공과 기득권 세력에 세뇌당해가지고 이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고도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조차 아마 모를 수도 있을 텐데 세뇌가 돼서 약이 없습니다. 이미 머리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바뀌기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뭐 나이 든 사람들, 이미 머리가 굳을 대로 굳은 사람들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도 일본에 관심이 있어서 제 채널을 보시는 젊은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똑같은 놈들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분이 계시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이 없었다면. 저도 20대, 30대까지 뭐 정치에 큰 관심이 없었고, 그때는 또 정보를 취할 수단도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통제된 언론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신문, 조금 진보적인 신문, 옛날에 한겨레 신문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정보를 조금 접했을 뿐, 또는 대학교에서 학교 대자보에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세상의 진실을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찾아서 진실을 알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정부 여당, 국민의힘, 윤석열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실체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면 뭐 그놈들이 다 똑같은 놈들 아니었어? 관심이 없다 보면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 그 전에는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그렇죠? 걔네들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부정하고 부패하죠. 그리고 성차별 같은 것 좀 심합니다. 걔네들. 오죽하면 새누리당을 생누리당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기회주의자들이고 근본 자체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그 근본을 두고 있고, 반공산주의 이념으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지금 이 김진성이라는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에 불만이 있다면 누구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죠.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누군가 죽이고 싶어. 근데 한 놈은 여당 대통령이 있고 한 놈은 야당 당대표가 있어요. 죽여야 할 놈이 누굽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내 현실이 정부 책임이라고 해야지 야당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야당 당대표라는 것은 실질적인 권한은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칼로 목을 찔러서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도됐다는 거죠. 정부와 언론에 의해서. 이 사람이 경도되지 않고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윤석열을 먼저 찔러 죽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뭐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뻔뻔한 거짓말 하는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장모는 사기로 지금 깜빵에 가 있죠. 부인 김건희는 주가 조작으로 혐의로 지금 특검 대상이 되어 있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 명품백, 디올백 뇌물로 받아 처먹은 게 동영상으로 촬영이 됐죠. 이런 상황이라면 제정신 박힌 사람은 여당의 대통령을 죽이든가 여당 당대표를 위해하려고 하지, 힘도 권력도 없는 야당 당대표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부와 언론에 의해서 야당 당대표를 암살 기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위를 한 정부와 국민의힘 여당에 대해서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한 번쯤 단호하게 기억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지 않나. 그래야 조금이라도 나은 사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